안녕하세요. 채권맨 최 팀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돈을 빌려주시거나 차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용증을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인적사항을 적고 뭐 이제 차용한 금액이나 이런 이자 부분을 작성을 하고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 또 이 차용증을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공증을 써서 또 이렇게 뭐 서류를 이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점, 그 차용증만 쓰는 경우하고 또 공증을 해서 이렇게 또 공증 서류까지 만드는 경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용증의 경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돈을 이렇게 빌려주거나 이렇게 할 때에 아무 서류도 없이 빌려주는 행위 자체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이제 처해지게 되겠죠. 돌려받지를 못한 채권을 변제를 받지를 못했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이나 뭐 이렇게 법원에 가서 이제 재판을 할 경우에 원인 서류를 갖추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차용증을 작성을 했을 경우에는 그 차용증 자체가 이제 원인 서류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용증을 원인 서류로 해서 이제 법원에 재판을 이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용증을 작성을 해서 법원에 원인 서류로서 제출을 하면은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그 원인 서류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채무자가 그 차용증 자체를 인정을 이제 안 하는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차용증에 자기가 작성을 한 서류가 아니고, 자기가 또 서명을 한 서명이 아니고, 그리고 또 도장이 자기가 찍은 도장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할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채권자가 임의대로 자기가 막도장을 파서 찍었다든가, 채권자가 자기가 자필로, 채권자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이다, 난 이런 거 써준 적이 없다 라고 이제 했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그리고 또 그런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뭐 인감 도장을 찍거나 또는 인감을 첨부를 해서 차용증을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그냥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작성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만약에 채무자가 법정에서 그거를 또 내가 해준 게 아니고 어떤 제3자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내 대신에 나 몰래 내 인감을 도용을 해서 가지고 가서 인감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해서 뭐 돈을 빌려갔다 라고 주장을 해버리면은 그것도 또한 법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 차용증 자체를 작성을 하실 때에는 꼭 채무자의 자필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나 또 차용하는 금액, 그 다음에 또 차용할 때 발생하는 이자, 그 다음에 차용하는 날짜, 이런 사항들을 꼭 차용하는 채무자의 자필 서명으로 받도록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서명을 예를 들어서 감정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증거 서류로서 어떤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력이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꼭 차용증을 작성을 하실 때에는 뭐 채권자란에다가는 뭐 채권자 서명을 쓰고 채권자 자필로 쓸 수는 있겠지만은 채무자란에 있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뭐 금액 차용하는 금액이라든가 뭐 이자, 날짜 이런 내용들 뭐 변제 기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채무자의 그 자필 서명으로 자필로 꼭 받도록 하는 게 차용증 작성하는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차용증 작성하는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차용증 작성하는 양식은 무슨 법정 양식이 있거나 그런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하고 채권자 사이에 뭐 그냥 일반적인 양식대로 그 간단하게 서식으로 만들어서 쓰시면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용증을 이제 공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공증을 하게 되면은 그 강제 집행력이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강제 집행력이 있는 공증은, 약속 어음하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증인 경우에만 재판을 하지 않고 바로 강제 집행력이 있는 그런 공정증서가 됩니다. 차용증에 의한 공증은 그냥 인정서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 차용증 인정서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차용증의 그 공증 자체는 인정서로서 재판을 거쳐야 됩니다. 그냥 재판 없이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강제 집행력이 부여가 되지는 않는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법정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를 한다든가 또는 지급명령을 한다든가 할 때에 그 공증한 인정서가 원인 서류로서 법원에 소를 제기를 할 수 있는 원인 서류로서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를 제기를 해야만 된다는 거, 요게 이제 차이점이 되는데, 그러면은 인정서가 왜 필요하냐? 그 효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차용증을 만약에 법원의 원인 서류로서 갖춰서 재판을 할 경우에 채무자가 부인을 할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은 이 차용증을 공증을 해서 인정서가 될 경우에 재판을 할 경우에는 판사가 이 차용증을 공증한 서류를 원인 서류로서 재판에 임할 경우에는 바로 인정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채권자 맞고, 이거 채무자 맞고, 이거 채무자가 얼마를 차용을 한 서류가 맞구나 라고 해서 바로 인정을 해버리고 바로 승소 판결을 내린다는 이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차용증을 썼을 경우에는 판사가 채권자의 주장이 맞는지 채무자의 주장이 맞는지 이렇게 심리를 하게 되지만, 차용증을 공증을 한 인정서를 원인 서류로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그 재판 과정에서 채권자의 주장이나 채무자의 주장을 심리를 하지를 않고 바로 판결을 내린다는 그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차용증 공증의 효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차용증만 작성을 했을 때 하고 그 차용증을 공증을 했을 때 차이점하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또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권맨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